자다가 갑자기 몸이 움찔하면서 깬 적 있으시죠? 이건 뇌의 착각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10명 중 7명이 경험하는 이 현상, 정식 명칭은 수면 근간대 경련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한 연구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200만 년 전 나무 위에서 잠을 자던 우리 조상의 생존 반사가 아직 뇌에 남아있다고요. 더 놀라운 건 이때 꾸는 떨어지는 꿈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뇌가 왜 아직도 나무 위에 있다고 착각하는지, 그리고 이걸 줄이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이 막 들려는 순간 갑자기 온몸이 움찔합니다. 심장이 쿵 뛰고 눈이 번쩍 떠지죠. 어떤 분들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전기가 찌릿하는 감각이 함께 오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수면 근간대 경련입니다. 어려운 이름이지만 정체는 단순해요. 딸꾹질과 같은 계열이거든요. 딸꾹질이 횡격막의 갑작스러운 수축이듯 이 움찔도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는 현상입니다. 나도 모르게 근육이 탁 하고 튀는 거죠. 전체 인구의 60에서 70%가 이걸 경험합니다. 그중 10%는 매일 겪고요.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는데 특정 질환이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에요. 잠들 때만 이런 일이 생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잔다, 깬다의 과정이 아닙니다. 수면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얕은 수면으로 시작해서 점점 깊은 수면으로 내려가는데 이 움찔은 얕은 수면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깊은 수면에 완전히 들어가면 사라지죠. 핵심은 이겁니다. 잠이 들기 시작하면 뇌는 먼저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근육은 아직 깨어있는 상태예요. 컴퓨터가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데 모니터만 아직 켜져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뇌는 이미 잠들었는데 근육은 아직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 불일치 상태에서 근육이 이완되기 시작하면 뇌가 이걸 이상 신호로 감지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반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순간 뇌파를 측정하면 뾰족한 파형이 확인됩니다.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 뇌에서 벌어지는 반응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이론이 하나 등장합니다. 200만 년 전 이야기입니다. 콜로라도 대학의 심리학자 프레드릭 쿨리지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움찔 반사는 나무 위에서 잠을 자던 시절의 생존 본능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침팬지나 보노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영장류들은 지금도 나무 위에서 잠을 잡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죠. 나뭇가지 위에서 잠든 상태로 근육이 풀리면 그건 곧 떨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약 20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가 나무에서 내려와 땅 위에서 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뇌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겁니다. 근육이 풀리는 신호를 감지하면 여전히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몸을 확 깨우는 반사를 작동시킨다는 이론이죠. 물론 아직 가설입니다. 완전히 증명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뇌 어딘가에 유인원 시절의 비상 버튼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건 꽤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떨어지는 꿈을 꾸는 건 거구나. 사실은 반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떨어지는 꿈을 꿔서 움찔한다고 생각합니다. 꿈속에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데 그 충격에 몸이 반응한 거라고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먼저 뇌가 근육이완을 감지하고 움찔 반사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뇌가 이 갑작스러운 근육 수축을 설명하기 위해 떨어지는 장면을 꿈으로 만들어냅니다. 움찔이 먼저고 꿈이 나중인 거죠. 뇌가 몸의 반응을 합리화하기 위해
스토리를 지어낸 겁니다. 떨어지는 꿈은 원인이 아니라 뇌가 만든 사후 해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움찔, 자주 겪는 사람은 왜 더 자주 겪는 걸까?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움찔 자체는 정상이지만 유독 자주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카페인입니다. 취침 전에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 뇌가 각성 상태를 유지한 채 잠에 들려고 하면서 충돌이 생기죠.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뇌가 긴장 상태를 풀지 못한 채 수면에 진입하면 근육 이완이 더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움찔 빈도가 올라갑니다. 한국인의 숙면 방해 요인 1위가 심리적 스트레스인데 전체의 60% 이상이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 수면 부족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한국인 평균 수면 시간은 OECD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역설적인 구조가 생깁니다. 움찔을 겪으면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면 잠들기가 더 어려워지고 긴장 상태가 유지되면서 움찔이 더 자주 생깁니다. 걱정이 움찔을 부르고 움찔이 다시 걱정을 부르는 악순환이죠. 그래서 이걸 줄이는 방법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페인 차단 시간을 정하세요. 잠들기 최소 6시간 전부터는 커피, 녹차, 에너지 드링크를 끊는 겁니다. 카페인이 몸에서 빠지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요. 두 번째,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그리고 취침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빛이 뇌에게 지금은 낮이다 라는 거짓 신호를 보내서 수면 호르몬인 멜로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세 번째, 잠들기 전 5분만 복식 호흡을 하세요. 가벼운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긴장을 풀고 잠자리에 들면 뇌와 근육의 엇박자가 줄어듭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다리가 근질거리면서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계속 든다거나 수면 중에 호흡이 멈추는 증상이 있다면 단순한 움찔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금이나 심한 통증, 깨고 나서 혼란스러운 상태가 동반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오늘 밤 잠들다가 몸이 움찔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200만 년 전 나무 위에서 잠자던 뇌의 오래된 습관이 아직 남아있는 거라고요. 떨어지는 꿈을 꿨다면 그건 뇌가 만든 사후 해석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움찔은 아주 오래된 생존 본능의 흔적일 뿐입니다.